그리고 잠깐 책 소개를 하나 할게요. 신간이 나왔는데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42가지 마음다짐을 소개한 책으로 제목은 각오를 단련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되며 또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동서양의 성인들과 유명 인사들의 명언을 읽게끔 하고 또 음미하며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필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나의 결심을 이끌고 또 각오를 다지며 꾸준한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위인 명사들의 삶과 그의 잠언의 필사로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부터 세네카, 세무얼 스마일스, 또 다산 정약용, 데일 카네기 등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편집자와 번역가로서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한 베테랑이며 또 그를 통해서 마주한 삶의 가르침들을 이 한 권으로 아주 알차게 정리를 했습니다. 각오가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이든 간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서부터가 단단해야 하는데 그래야 작심삼일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과 변수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힘이 되어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힘들고 불안한 앞날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 반드시 이 책의 문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목표 달성까지의 나침반이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드디어 김건희 이 여자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죄다 떨어뜨리고 온갖 구설과 망신을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과 경제 및 치안, 보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죄다 망가뜨리며 결국 내란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을 작살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여자, 민주주의를 박살내는데 최선을 다해 앞장섰던 여자, 최악의 여자,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짓거리라고는 정말로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다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위선과 맞자가 들어가는 약물 유통과 거짓, 불륜 및 외도에 하루라도 남자 없이 못 살고 또 남자와 살교를 주고받으면서 쾌락과 타락만을 일삼으며 그런 남자를 가스라이팅해서 남자를 밟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여자. 탄핵 이후 검찰 출석 포토라인 앞에선 이 여자의 얼굴에서 이전 얼굴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모습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전 얼굴과 많이 달라진 점, 두드러진 점, 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의 코가 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채널A, YTN, JTBC, MBC 등 여러 방송국 카메라들이 담은 영상을 순간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어느 사진을 보더라도 코가 우측으로 휘어져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코입니다. 이는 사치와 낭비가 심한 여자란 뜻입니다. 이전부터 이 여자는 입이 오른쪽으로 살짝 비대칭으로 치우쳐 있었다라고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3, 4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가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 모습에서 2005년 이 여자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 출두한 모습에서 이렇게 코가 심하게 휘어진 것을 보고서 저는 놀랐습니다. 즉 코와 인중, 입, 턱 모두가 우측으로 삐딱하게 휘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코가 이렇게 휘어졌다는 것을 저는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여자에 대한 타고난 팔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3, 4년 전의 영상으로서 이 여자의 관상과 사주팔자에 대한 이 여자의 운세와 이 여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은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까 해서요. 이 여자는 결코 선하거나 성실한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없이 못 사는 교태와 편법으로서 잔머리로서 살아가는 여자. 이쪽으로 선천적으로 도가 트인 여자입니다. 예술성과 무속적인 면을 모두 갖춘 평범하지 않은 결코 평범하지 않는 여자라는 것이고
남자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 매우 발달되고 강한 여자입니다. 즉 치마만 둘렀지 하는 짓은 남자처럼 활동적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학업 공부 능력은 떨어지는데 나쁜 쪽으로 선천적인 두뇌 회전이 아주 발달된 선천적인 영악한 여자입니다. 그 영악함이 반드시 탐욕심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남자를 교태로 홀려 잡아먹는 위험한 여자. 그래서 제가 구미호라고 했었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선천적인 탐욕심이 어마어마한 여잔데 그것이 바로 저 이글거리는 삼백안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두드러진 저 삼백안에서부터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자신의 성을 파는 그런 창기 관상 사주팔자라고 여러 번 자주 언급했고요. 그리고 절대로 국가 최고의 위치에 들어선 그 올라서야 하는 복과 지혜가 가득 찬 여자가 결코 아닌 정말로 탐욕과 천박함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에서 반드시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 거짓과 위선의 위험한 여자라고 이전 관상편에서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강조했기에 그 누구 어떤 후보보다도 윤석열 후보만큼은 윤 후보만큼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분을 윤 관상과 이 여자의 관상을 같이 들어가며 그렇게 거듭 말려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 여자는 반드시 3단 변신을 할 여자로서 저 여자의 실체는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정말로 그 꼬리로서 남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죄에다 홀려버리는데 아주 타고난 도가 트인 여자. 그리고 잘 나가는 남자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특히 권력에 아주 높은 남자들만을 홀려서 그 남자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그 남자를 밟고 올라가 자신이 꽃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3단 변신 구미호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자신의 헛되게 믿고 착각해왔던 불법적 검찰 권력 조정과 남용, 캐비넷 이것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감옥의 신세가 되었기에 사필 규정으로 이 여자가 드디어 그 실체가 앞으로 낱낱이 아주 노골적으로 죄다 밝혀지기에 앞으로 이 여자에 대한 숱한 비밀의 그 진실의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올 것이고 또 이 여자와 같이 살결을 부비부비하면서 그 정분을 놔두었던 그 정계의 모든 남자들의 리스트가 주르르르 본물 터지듯이 나와서 세간의 강한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자는 사주 명리학에서 병신일주 사주의 무인성과 종격사주로서 광화문을 기점으로 동남쪽 방향의 지역에서 사는 곳이 잘 맞는 곳입니다. 강남, 양평, 잠실, 서초, 분당, 성담 다 이 여자에게 맞는 지역입니다. 반대로 이 여자는 서부 방향에서는 맞지 않는 지역인데 이 여자가 90년대 말에 그 아산병원에 다니는 그 남자 의사와 결혼 후에 첫 남편과 결혼 후에 잠깐 살았던 신혼집이 서대문구 홍제동이라고 합니다. 홍제동은 서북 지역입니다. 동남쪽과 반대되는 서북 지역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 사진처럼 코가 삐뚤어지고 휘어짐은 관상학에서 제일 경계하고 제일 나쁘며 제일 싫어하는 관상으로 치부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굉장히 흉한 관상이라고 평가를 받죠. 또한 성품이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악상, 나쁜 악한 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코가 삐뚤어진 휘어진 관상입니다. 코가 휘어졌다면 반드시 눈의 상태를 같이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와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그중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 눈이 선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코가 휘어진 사람은 100%가 아닌 1000% 이상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의 눈은 대선 전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삼백안의 그 탐욕심이 주제넘게 너무나도 이글거려서 반드시 나중에 사고를 엄청나게 칠 여자라고 강조를 해왔죠. 그러니 저렇게 삐뚤어진 탐욕심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나이대에 코까지 변형된 것입니다.
코는 관상에서 자신의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40대 운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자 평생 동안 자신이 벌 수 있는 그 금전운과 재물운에 관련된 그 상징 부위가 바로 이 코이고, 그리고 자신의 주체성을 보는 매우 중요한 관상 부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여자는 저렇게 코가 틀어졌을까요? 휘어졌을까요? 너무나도 사악하고 못된 이기심과 인색한 마음을 일으켜서 온갖 악행이란 악행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하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남편의 캐비넷과 부정적인 권력, 그 권력 칼, 그 칼 휘두름만 믿고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콧대와 코뼈는 가장 약한 부위로서 환경과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변형이 세월에 따라 이루어지기 쉬운 인체 부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코 좋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크고 작은 악행을 저질러 그 악행이 이 여자에게 아주 습관이 되고 내성이 되었기에 더 이상 부끄러워할 그런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은 그야말로 개나 던져줘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카르마가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의 표상으로 휘어지고 삐뚤어져 이것이 굳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가 휘어짐은 보통 태어남보다도 살아가는 후천적인 과정에서 많이 변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나 또는 싸움, 폭행으로 코에 물리적인 그 타격이 가해져서 휘어지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그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휘어지던 간에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비롯된 카르마의 그 업의 표상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바르게 갖고 선하며 그리고 착한 행실을 유지하면서 복덕과 지혜를 쌓아온 그 어진 사람들은 결코 코를 비롯한 얼굴에 비대칭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덜 일어납니다. 설령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심성의 바탕인 이 눈빛이 선하고 지혜롭기에 이를 충분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를 비롯한 얼굴과 신체 모든 부위에서 삐딱하거나 비대칭, 틀어짐, 짝짝이 등등의 이런 변형은요, 곧 그 사람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서 인생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나쁜 마음과 나쁜 마음으로 지은 그 카르마가 얼굴의 표상으로 이렇게 굳어져 나타난 마음 작용의 현상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또 카르마의 징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이찌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과 악의 뿌리자 모든 이 악의 축은 모두 이 여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주변 지인들 중에서 진보 성향의 취재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아시거나 또는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등의 이런 방송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 여자의 악랄하고 천박한 실체가 현실적으로 잘 공감이 안 될 것이거나 또는 부정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이렇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 인맥과 깊은 그 인연이 있는 일반 레거시 언론 방송사, 조중동, KBS, SBS 뭐 이런 대형 언론, 신문, 방송사들 말이죠. 이런 방송사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 이 여자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추잡하고 난잡하며 정말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고 낯뜨거울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눈과 귀를 가리고 싶을 정도의 19금 그 이상의 아주 저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여자의 실체를 아주 잘 모르거나 또는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와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일반 레거시 방송사나 레거시 미디어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말로 생생한 뉴스들을 우리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인 참여가 곧 나의 행복과 우리 아이의 미래의 행복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시고서 늘 깨어있고 배운다라는 마음으로서 배움의 자세로서 문화, 언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의 마음의 폭과 눈을 넓혀서 자신의 식견 넓히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모르면은 저 악랄한 기득권들에게 우리의 주권이 넘겨져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들의 꼭두각시 노예가 돼서 우리의 모든 자유가 저들에게 의해 박탈되는 것입니다. 제발 유튜브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등등 이런 방송을 꼭 구독해서 시청하시고 시간이 없으면은 1분 이하짜리의 쇼츠 영상이라도 늘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저 채널이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채널들이 사실은 현재 이 나라를 구하고 살리며 윤과 김 그리고 검찰 세력과 각 정기의 더러운 친일 카르텔들을 낱낱이 취재 고발하였기에 저 윤이라고 하는 국힘이 그 낳은 희대의 일본산 악마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들의 실체를 낱낱이 세상에 알려왔던 것이며 우리나라를 이렇게 계엄해서 그리고 일본의 어둠의 세력에서 구한 1등 공신 방송인들이 기자들이 바로 열린공감,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타파 등등 이들의 방송사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은 진짜 우리의 삶은 지금 저 윤의 그리고 김의 노예가 됐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실체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삶을 살아온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500년에 한 명 나올까 하는 희대의 악녀이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요즘과 같은 민주주의 세상에 그리고 정보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존재할 수 있지라면서 정말로 혀를 차고 기가 찰 것입니다. 이 여자의 휘어진 코, 그 누구에게 한 대 코를 얻어맞고서 뭐 윤석열한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한 대 코를 얻어맞아가지고 변형이 되지 않는 한 보통 저렇게 저 여자의 휘어진 코, 저런 코는 정말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를 오랫동안 악행을 실천해야지 저렇게 코가 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행을 마음을 삐뚤게 먹지 않았다면 저렇게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원효대사님의 명언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여자의 얼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빛서부터 엄청난 그 탐욕심이 가득가득 독하게 느껴지고 코부터 인중, 입, 턱까지 모두 휘어지고 틀어졌습니다. 정말로 악한 짓만을 골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열적으로 집중해서 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파출소에 가보면은요, 그 게시판에 아직 검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진 리스트가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보면은 유독 비대칭들이 참 많다라는 것, 이목구비가 비대칭이고 짝짝인 사람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보면은 비대칭 짝짝이들 정말로 많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러한 여자, 즉 대형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중범죄자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자의 코를 비롯한 전체적인 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깊고 깊게 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끊어서 여러 차례로 시리즈식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단 이전 영상에서 누차 설명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대선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 여자의 관상과 사주명리에 대한 이 여자의 미래와 또 이 여자의 또 심리, 운세 이런 것들은 시간상 중복을 피하고자 말씀을 안 드리겠으니 3, 4년 전 그때 만들었던 영상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구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 해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관상과 역학 공부를 이룰 수 있기에 적지 않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휘어진 코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먼저 이 휘어진 코요. 관상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참고로 제가 참고하는 관상서는 주로 중국 송나라 시대의 그 저서인 마해상법과 명나라 시대의 저서인 유장상법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그 일부 경전의 내용들 특히 인과응보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경전의 진리들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콧대가 휘어지거나 굴곡지면 마음이 간사스럽고 교활하여 남의 것을 탐낸다. 코는 자기 주체성을 상징하는데요. 이 여자는 평생 거짓과 탐욕과 간사함과 교활함과 교태로서 살아온 여자입니다. 콧대가 휘어진 사람들 중에서 눈과 눈빛이 선하지 않은 사람은 100% 아니 1000%그 이상 결코 마음이 선하거나 원만한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다 범죄자들이거나 사악함으로 남들에게 그 단체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감옥 수감자들 중에서 도둑, 사기, 횡령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코가 삐뚤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행유나 싸우다가 코를 맞아서 후천적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그 변함 또한 자신이 과거나 전생에 지은 나쁜 악업이 그 시기에 시절 인연으로서 도래해 고통과 괴로움을 치렀거나 또는 앞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카르마의 징표입니다. 콧대가 휘면은 반드시 성령을 해서라도 잡아야 하는데 단 눈빛이 선해야 합니다. 반드시 눈빛이 선한 마음으로서 항상 눈이 밝고 청정해야 합니다. 성령은 이런 상황에서 콧대를 수술하고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흔 전후에 재산상 손해를 보고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여자가 구속된 이후로 여기저기 이 여자와 인연을 맺거나 또 이 여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적나라한 그 실체와 목격담들이 지금 현재 막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 쇼츠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역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남 까는 이야기가 재밌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정말로 엽기적인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 여자는 썩녀리에게 엄청난 쌍욕을 해왔다고 목격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검찰 부부 모임에서나 대통령 공식 석상이든 비공식 석상이든 하여튼 그런 자리나 특히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는 남 시선 의식하지 않고 주변에 그런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지인들 의식하지 않고 무식함과 천박함으로 남들 있는 데에서조차 그렇게 윤석열에게 갖고 아주 험악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한다고 현재 많은 쇼츠에서 그렇게 증명인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인간 모두 깜빵에 현재 있기에 건희는 앞으로 이 썩녀리를 미련 없이 정말로 손톱만큼의 미련 없이 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중 한쪽과의 인연이 멀어질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부친 없이 자란 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정말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경고를 2번 받아가지고 이 언어에 대해서 표현되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조심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저희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잘 캐치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자의 남자들을 그 혼을 싹 빼버려가지고 홀리는 그
이 여자의 그 엄마 되는 최은순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많은 기자들이나 또는 심리학자들,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교육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선한 부모 사이에서 나쁜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은 있어도 나쁜 부모 사이에서 착한 자녀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들창코나 콧대가 휘어지거나 튀어나온 자는 하천한 상이다. 이 여자는 들창코에 가까운 콧구멍이 보이는 관상입니다. 그래서 사치와 낭비가 해픈 자기 과시용 씀씀이를 한 것이고 코마저 휘어졌기 때문에 명품, 보석, 귀걸이, 그리고 팔찌, 그리고 목걸이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짝퉁이니 어쩌니 하면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마치 피라미드 쌓듯이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자는 들창코와 가까운 그런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휘어진 이 코 관상,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참으로 나쁜 관상의 그런 얼굴로 심각하게 변형이 되었다라는 점. 참고로 콧구멍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진짜 들창코이면 들창코일수록 성적으로 정말로 개방적인 그 이상의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다섯 번째, 코는 이 코관상은 남자의 운을 보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 여자의 코가 휘어졌기에 마음이 삐딱하고 휘어진 정말로 검찰 세계에서 악질 그 자체인 소시오패스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남녀 인연은 전생에 업력으로 만나는 업보의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콧대가 삐뚤어져 있으면 재산이 흩어지거나 늙어서 궁색하다. 코가 휘어진 저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자는 앞으로 그동안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들을 제대로 만지지도 다루지도 쓰지도 못하고 흩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등 여러 그런 당들이 이 여자가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찾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할 것입니다. 최순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악랄 이 여자와 그리고 이 여자의 모친과 가족 일당들, 이 여자의 형량은 적어도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말년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콩밥을 그 작은 평수에 에어컨도 안 나온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콧대가 휘어져 있으면 그 마음이 휘어지고 바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에 반드시 40대 이후 중장년과 노년의 운세에도 그 적지 않는 그 나쁜 마음으로서의 영향을 그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얼굴의 중심축인 코가 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인중이 휘어집니다. 인중은 50대 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중이 휘어지면은 60대 운을 상징하는 입과 입 주변이 틀어지고 입과 입 주변이 틀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70대의 운을 상징하는 턱과 턱 주변이 틀어지는 연속적인 얼굴 변형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이는 틀어진 마음이 중년 이전에 자신이 그 개선하지 않으면은 마음 씀씀이를 바로잡아서 스스로가 자아성찰하고 이 반성의 자세, 부끄러움의 자세로서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돌리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나이 들어서 더 나빠져서 나쁜 업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짓게 되고 그 사이즈는 더더욱 커지며 그 업으로 인한 마음의 그 나쁜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차츰차츰 50대 운세인 인중, 60대 운세의 상징인 입 주변, 70대 운세의 상징인 턱 부위가 차례대로 연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비대칭으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여자의 코는 휘어졌다라는 매우 좋지 못한 특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해서 이 여자의 코에 또 세 가지의 나쁜 특징도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이 또한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콧불이라고 하는 이 상근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콧구멍이 들창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면에서 콧구멍이 훤히 보인다는 점과, 세 번째는 콧망울이 코끝보다도 살짝 아래로 더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먼저 상근이 너무 높다는 점, 이 부분은 과거의 사진을 비교했을 적에 이 여자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성형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성형한 얼굴을 오래 가져가는 것도 그 운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성형한 얼굴 결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 작용으로 서로가 연관지어 그 얼굴 이목구비와 행동과 신체와 그리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처럼 어리석은 여자들은 성형을 하더라도 꼭 뭔가 성형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스타일로 그렇게 나쁘게 성형을 하거나 또 좋지 않게 그 성형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턱을 V자로 깎거나 또는 콧볼을 축소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산근, 즉 콧부리. 콧부리는 또 다른 말로 코허리라고 말하는데, 콧불이랑 눈과 눈 사이의 부위이고 코가 시작하는 미간 아래의 부위를 말하는 곳으로, 이 부위는 그 사람의 현생에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판가름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상서에서는 산근이 지나치게 높은 여자는요, 남편을 속이고 자녀에게도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산근은 적절히 높아야 합니다.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야 되는데, 너무 낮다 못해 평평하면은 박복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며,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높으면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콧대 높게 도도하게 행동합니다. 상근이 높으면은 코가 전체적으로 크거나 콧대가 같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여자는 최악의 관상, 정말로 악상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자들이 요즘 많이 코를 높이거나 콧대를 높이는 그런 성형수술을 하는데, 자신의 미모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관상학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산근이 너무 높으면은 여자의 자존심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남들을 죄다 자신 아래로 보거나 그렇게 도도하게 행동하고 표현합니다.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인 이 여자가 지금까지 부의원 제로로 그렇게 행동을 해왔죠. 저 산근에서 그러한 도도하고 거만하며 여튼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전 성형 전 사진에서는 이 부위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형 중독, 아니 성형 괴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여자, 성형을 마치 디자인이다라고 착각하는 이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그 국민대에 제출했던 관상, 그 논문, 그것을 봤을 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상근의 중요성을 알고서 이 부위를 좀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높여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저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편해지고 또 선진국 반열에 오르다 보니 과거 80년대 여성들과 확연한 그 관상의 얼굴 관상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근입니다. 과거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한국 여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관상에서는 당시 일부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상근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상근이 낮으면은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의 뜻을 잘 따르는 수동적이고 가정적인 현모양처의 여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시골의 여인들이나 할머니들의 그 상근과 현재 이 남한으로 내려온 그 탈북자 세터민들의 상근을 보게 되면요, 과거 우리의 40년쯤에
그 전에의 여성들처럼 상근이 낮은 여자들을 쉽게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시대에는 이 여자처럼 상근이 저렇게 높은 여자들이 너무 많고 일부러 또 저렇게 성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 여성에 대한 그 미모에 대한 동경 때문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근이 높으면 높을수록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자의 심리는 어떻게 발동되느냐? 남녀의 평등을 넘어서 남자보다 더 왕성하고 강한 기세로서 그게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기에 현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성을 띈다는 점이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근이 또한 자존심을 상징하고 이게 어디서 꿀리지 않는 강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뭐 이거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우리 인간들은 남녀 구분 없이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또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삶의 자세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근은 적절히 높아야 되는데 이 여자처럼 너무 높으면은 또 너무 높게 성형하면은 그것이 오바돼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며 갑질을 해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나 모임에서나 또 그런 단체에서 오히려 분위기를 회방놓거나 또 깨는 그러한 엑스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남편을 은근히 또는 대놓고 무시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게 아닙니다. 상근이 너무 높으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해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아성찰도 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또한 상근이 지나치게 높은 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출산율은 낮아지고 자의식이 지나치다 못해 남자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고집불통의 여자,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이 많기에 가정과 단체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 타협과 양보와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이기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갈등과 불편함을 자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원인이다라는 것을 모르죠. 너무 도도하니까요. 또한 이혼율이 높아지는 원인도 이런 여성의 지나친 자의식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의식은요, 곧 고집이고 아상입니다. 고집이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무슨 고집에 대해서 좋게 포장하는 그런 미사여구들이나 단어들이 많은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고집이라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고집과 지혜 또는 고집과 처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불교에서는 이 고집을 아상으로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또 설명을 하며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강조를 하는데, 아상은 자업자득이자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아상이 강할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커지게 될 뿐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 진정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배려심과 실천과 보람이야말로 자존심과 상관없는 행복과 보람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아야지, 나는 이 정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근거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 인색한 이기적이며 계산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행복해지려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불행해지려면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라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상근은 바로 자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성분들은 상근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콧구멍이 정면에서 좀 보인다라는 것인데, 여자의 콧구멍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결코 경제적으로 알뜰살뜰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콧구멍이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특히 들창코라고 한다면은 이는 다음과 같은 나쁜 성향을 강하게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정면에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특히 들창코를 가진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하천하다고 했습니다. 하천하다라는 것은 귀하지 않고 천한 사람이다라는 뜻. 귀격인 사람들은 결코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고
남들에게 비웃음과 가벼운 언행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복되고 지혜로운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고 그 행위가 이미 선천적으로 몸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복을 까먹지 않습니다. 까먹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그런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 인생이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아주 소중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복가지에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그 위엄과 존경과 품격이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처럼 어리석고 천박하며 남을 속이고 아주 혈안을 뻗쳐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 여지없이 흐르기에 명품을 달고 다닌들 전혀 돋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값비싼 명품일수록 세간에 귀한 그런 명품일수록 오히려 반대로 세간에 항상 망신과 추태와 천박함과 구설수가 그림자처럼 뒤따를 뿐입니다. 두 번째,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사람. 개방적이며 낙천적이고 시원시원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나쁜 쪽의 해석이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린다는 걸 참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성급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크고 때로는 성급히 판단하기에 화를 잘 냅니다. 들창코와는 인간적인 교류와 친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얼굴 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들창코입니다. 언제 어느 때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와서 아주 화를 욱 하고 내버려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적지 않게 난처하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들창코와의 관계에서는 10원도 아닌 이런 한 장도 바로바로 즉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루거나 외면하면은 이 들창코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크게 오해하고 바로 인간관계를 단절하거나 오히려 크게 화를 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람 부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감성적인 사고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가 허술하죠. 돈은 벌면 된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단순하고 안일한 사고를 가져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그 어떤 여자가 남편은 죽어라 하고 돈을 벌고서 힘들게 사는데 여자는 카드빚, 카드깡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그 한마디로 뭔가 다 퉁친다라는 듯이 아니 그 이야기조차도 스스로 자의식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해프게 생활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여자가 아주 코가 들창코더라고요. 들창코. 돈은 항상 일정하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생에는 언제 어느 때 금전적인 손실이나 다양한 그 인생에 원치 않은 암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돈은 검소하게 전략하고 또 모으고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렇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그런데 재정관리가 허술하고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도 뻥 뚫린 들창코와 같은 뻥 뚫린 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일찌감치 이렇게 깜빵이 들어간 게 다행이지 이자가 1년 동안 더 집권을 했었다면은 대한민국 제2의 IMF 터지고도 남습니다. 이 사람이 대선 이후에 제가 제2의 IMF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숱하게 경고를 했고 그리고 IMF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의 그 유명 경제지나 또는 언론사에서도 많이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그 경고를 했었던 그런 뉴스들 지금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재정관리에 대해서 재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IMF가 터질 것이고 제2의 그 경제 위기가 눈에 훤히 보이듯이 터질 것이며 그래서 이자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 국고를 열어봤더니 텅 비어서 얼마 없음 거의 바닥일 정도로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그렇게 아주 혈세를 마구마구 낭비한 겁니다. 들창코가 이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들창코하고는 금전적인 관계나 인간관계도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창코다 항상 개선의 마음과 긴장되는 마음으로서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모으기 힘든지를 스스로가 자각해야지. 이 들창고 있는 사람들, 돈을 벌면 돼, 그때 가서 뭐 생각해 보자고,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지되기 딱 좋은 관상이 바로 들창코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들창코는 장기적으로 또한 계획을 치밀하게 못 세우고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열매부터 좀 먼저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급함도 고쳐야 합니다. 정말로 들창코인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만나봤던 들창코들은 그 개념이, 재정관리에 대한 개념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였는데, 요즘 젊은 미혼들 중에서요, 그 현명한 배우자 인연을 찾으려고 하는 그 선남 선녀들 있잖아요. 현재는 수도권에 집 한 채를 정말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서 정말로 자신들의 그 노력만으로 독립해서 이 수도권 안에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그 경제관념이 제대로 된 배우자를 그래서 1순위로 따진다고 하잖아요. 맞벌이를 선호하고요. 특히 남자들은요, 여자도 마찬가지이고, 남자는 경제관념에 대한 그런 생활력이 강한 여자를 결혼시장에서 엄청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들은요, 절대로 제가 조언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얼굴 여자, 이쁜 여자에 혹하면 안 됩니다. 콧구멍이 심하게 보이거나 들창코 여자는 더더욱 인연 맺지 말라고 저는 뜯어 말리듯이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관상가는요, 들창코는 반드시 또 들창코와 반대되는 매부리코나 화살코인 이성과 만나야지 재정관리를 막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확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녀 인연이 뭐 관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난다라는 법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기를, 남녀 인연은 전생의 업력과 업보로 인해서 만나는 인연이지, 관상을 참조해서 사주를 참조해서 뭐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조리품처럼 이렇게 내가 맞출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남녀 관계는 전생 인연 중에서 가장 자신과 업이 깊은 사이가 만나게 되는 그 인연 작용입니다. 단 그것이 선연이 전생에 선한 영향력으로 만난 그런 은혜와 보배로운 인연인지, 아니면은 악한 마음에 대한 분노와 시기 질투, 원망에 의해서 그 다시 업보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그런 악연의 인연 작용인 것은, 그거는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결혼해 보고서 제대로 느끼게 되는 그 결과 있죠. 남녀 인연 중에 약 7, 80%의 인연은, 그리고 가정의 인연은 전생에 은혜를 주고받거나 만나는 선한 인연보다 주로 악연이 다시 만나서 그렇게 집안이 화합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분열하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처음에 마음이 설레인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와 뭔가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크나큰 오산이죠.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남녀 간의 사랑 좋아하니라고요. 맞아요. 현재 모든 그 현대 시대의 남녀 인연은요, 정말로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한국 남자가 그 일본 여자를 그 선호한다라는 그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남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첫 만남의 느낌이 좋아, 뭐 저 사람은 나랑 잘 될 거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그 어느 정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 만나는 인연이다, 그게 남녀 인연이건 무슨 인연이든 간에, 그렇다면은 최소한 나쁜 인연만큼은 내가 방어하거나 내 마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최소한 30년 이상 된 명리학자들에게 그 궁합을 보고서 내 마음 자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아무나 좋다고 해서, 설레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남녀 인연이 만나서 행복하다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착각이 고통과 괴로움으로써 분열과 고통으로써 이어질 가능성이 한 70%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여섯 번째는 들창코는 결코 부자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있는 재산도 탕진하거나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중 콧구멍이 완전히 하늘로 치켜들려져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들창코는요, 반드시 중년에 하는 일이 실패해서 집과 땅이 흩어져 크게 말아먹고 깡통까지 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콧구멍이 아궁이의 문처럼 텅 비어있는 듯하면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재산이 전부 다 소진돼 기울어져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두의 살이 마른 사람이 콧구멍이 훤히 드러나 보이면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냥 빠져나가게 되고 늙어서는 더더욱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콧끝 부위, 즉 준두가 풍성하지 않고 이 부위가 쭈글쭈글하거나 너무 마르게 보이면은 너무 작으면은 콧구멍이 이런 상태에서 콧구멍까지 훤히 드러난 사람들은 집에 식량이 쌓일 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창코는 일에 대한 맺고 끊음을 잘 해야 하는데, 즉 재정관리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비장하고 소중하며 정말 중요성을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들어온 즉시 아니란 생각에 즉시 빠져나가는 그런 금전의 운을 가지고 있기에 정말로 금전관리를 너무 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들창코는 일에 대한 맺고 끊음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재정관리에 대한 아주 비장한 마음가짐을 하루에도 한 6번 그렇게 마음가짐을 거울 보면서 다짐을 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온 즉시 다 빠져나가는 상이어서 금전관리에 정말로 애로가 많습니다. 들창코는 즉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고 그럴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과거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역학을 배우기 위해서 만났던 그 선생 중에서 심한 들창코를 가진 여자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의 마인드는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준비성이 매우 떨어졌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랬는데, 그 선생은 간혹 저한테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돈은 그때 가서 또 모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주의자였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아주 허술하고 안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 지으며 근거가 없는, 인과가 맞지 않는,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착각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대단히 우기고요. 그 선생의 사고의 깊이는 그래서 전 늘 의문이었죠. 그 선생은 50대에 이미 사업을 해서 크게 말아먹어서 집안 식구가 뿔뿔이 흩어진 적도 있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빌라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창코, 즉 이 들창코는 경제관념과 재정관리 면에서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돈이 모이질 않고 부자가 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 나이에 흉점이 있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은 인중 주변에 그 50대를 상징하는 인중 주변에 흉점이 있거나 또는 40대를 상징하는 코 주변에 그 흉점이 있게 되면은 들창코는 그때 가서 완전히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투자에 실패하는 등등 재산을 적지 않게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들창코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정말로 섣부르고 성급합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죠. 화를 잘 내서 그것도 깜빡이 안 켜고 느닷없이 그 인내심이 떨어지고 화를 잘 내서 평상시에 좀 친한 관계조차도 스스로가 자기 망상과 전도된 착각에 빠져서 화를 내서 그 관계를 파탄내버립니다.
한 번은 이 선생에게 10여만 원인가 송금할 돈을 깜빡하고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선생은 서울에서 거주했었고요. 근데 2주인가 3주인가 지난 그 후에 제가 아차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고 수신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2달 후쯤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고서 저는 그분의 신변에 무슨 큰 사고가 있었나 걱정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상으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10여만 원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쪼잔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전도망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저런 시나리오 쓰고 착각으로 망상에 빠지다가 결국 나는 나쁜 놈이야 라는 식으로 저를 몰고 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제 전화번호 차단하고 2년까지 끊었는데 왜 집요하게 전화를 하냐라는 것이었죠. 굉장히 뒤통수 맞아서 황당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과거에 이 여선생을 비롯한 과거에 그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 들창코를 가진 사람은 깜빡이 안 켜고 성급하게 훅 들어와서 자기 감정을 노골적으로 엄청나게 화로 표출해서 사람을 참 난감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 데에도 진짜 완전히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허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 이후에 절대 들창코와는 아예 인연을 맺지 않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여자의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성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이며 개방적 그 이상의 성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측에서 그 경고를 2번이나 먹어가지고 한 번만 더 먹으면은요 이 채널 완전히 하루아침에 날아가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만이 넘었는데 지난 한 7, 8년 동안인가요?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채널인데 그래서 제가 말 표현을 굉장히 조심하게 해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희의 방송에 대해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그런 단어와 그 언어 문장의 표현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양해와 진심 어린 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순화해야 돼요. 저 또한 이번 기회에 말을 좀 더 순화시켜서 제 마음도 많이 좀 순화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다시 좀 자아성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여튼 이 들창코 여자는요 성적 욕망이 일반 여자들보다도 굉장히 크다 못해 노골적으로 밝히는 단백질 도둑 여자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아마 알았을 거예요. 동두천에 어느 뭐 개인 그 병원을 운영하시는 산부인과 여자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비뇨기과 여자 선생님이신가요? 그 선생님의 유튜브 방송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성을 컨텐츠로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웃기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수위를 너무 높다 못해 자기 부인과 또는 자기 배우자와의 이렇게 건전한 성생활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의 여자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라는 등 뭐 이러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을 자칫 이것이 부정이고 또 애도로서 또 이렇게 확장을 하도록 의식하게끔 하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분이 여기저기 그런 방송에 또 많이 또 출연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그 방송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의 특징을 이용한 의도된 연출이고 과장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 6년간 꾸준히 봐왔던 저로서는 그 표현이 일관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것이 저분의 속마음의 진심의 표현이구나. 그리고 또한 이분의 그 내면에 잠재된 남다른 남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성적 관심과
그 욕망에 의한 표현이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피부가 굉장히 하얀 것 같습니다. 일부러 화장을 그렇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타고난 피부가 하얀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관상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특히 유장상법에서 얘기하기를 들창코의 피부까지 하얗면은요, 100이면 100, 1000이면은 999, 이런 여자는 남자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성적 소유자이자 단백질 드라큘라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줄리 명신이, 이 여자는 들창코까지는 아니더라도 콧구멍이 저렇게 많이 보이는 관상인데 콧구멍도 크질 않아요. 콧구멍이 크질 않고 또 살짝 작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은 인색합니다. 참고로 기억하세요. 코 휘어진 코에 콧구멍까지 보이는 이 여자는 교태로 남자를 홀리는 엄청난 그런 천성을 가지는 요입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상서에서는요, 요분은 어진 지어미가 될 수 있는 현명한 여자가 아니라 달빛 아래에서 여러 남자와 정을 통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왠지 부드러운 시적인 표현으로서 기록을 했는데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여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와 같은 그런 어둠의 그런 세계에서 창기로 활동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것도 모두 들통이 나버렸으며, 지난 결혼 생활과 또는 양재택의 애첩 생활, 그리고 윤석열과의 결혼 생활, 이 과정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남자들과 동시에 양다리, 쓰리다리 그렇게 엄청난 외도를 저지르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무기로 가지고서 영부인까지 된 것이 이렇게 현재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콧망울이 콧끝보다도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코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코 모양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코라고 한다면은 부하운 자녀와 같은 아랫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하운이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운세 또는 카르마의 징표입니다. 즉 자신이 채용한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낭패를 보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등을 돌리는, 또 후배들이 뒤통수를 때리는 등등 아랫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하는 일이 막히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카르마의 징표인데요. 만약에 성형을 통해서 이런 코가 만들어졌거나 또는 성형의 부작용을 통해서 이런 코로 변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곧 앞으로 다가올 아랫사람들 또는 평생 아랫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서 아랫사람들과의 그 운이 좋지 않은 거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왜 아랫사람들과의 운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에 유경옥 비서와 또 다른 누구 비서가 있는데 남자처럼 생긴 여자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팅한 수많은 그 남자들이 있습니다. 곧 이들은 이 여자를 호위무사처럼 의리를 다할 것이 아니라 바로 배신과 등을 돌릴 것이 뻔합니다. 이명수 기자도 이 여자에 비해서 나이가 한참 어린데 이명수 기자를 자기의 전매 주특기인 그 남자를 교태로 홀리는 식으로 싹 홀리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명수 기자의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이 여자가 자신의 아랫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꼬드겼던 이명수 기자한테 큰 낭패를 당할지 누가 알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요, 그 최근에 많은 그런 진보 방송에서 출연을 자주 하시는 8.15 때 형량이 풀린 그 최강욱 그 전 의원 있잖아요. 이분의 코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도 그 많은 방송에서 심의정부터 해가지고 다 과거에 자기 후배들이고 아랫사람들인데 얘들이 이렇게 배신 때릴지 몰랐다고 아주 실토하는 방송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즉 이런 코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아랫사람들 그리고 자녀, 후배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사람한테 당했다 할지라도 그 아랫사람들한테 원망과 또는 질투, 분노, 복수심 이런 걸 가질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자업자득의 현상이다 하면서 좀 더 너그러운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원망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의 코와 그 운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코가 변형되면은 그 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코 아래인 인중이 변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여자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니까 우측으로 치워졌죠. 이 여자는 휘어진 인중은 다음의 운세를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중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마음도 삐딱하고 신용이 없습니다. 특히 50대에 가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 여자는 이미 윤석열 정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라고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인중이 휘어지고 입이 휘어지며 그렇게 삐딱해졌는데, 여자에게 오른쪽으로 이목구비가 틀어지면요, 자신 중심의 이기심으로 마음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건의는 이 여자는 인중을 비롯해서 다른 부위와 종합해 봤을 적에 자신이 이득만을 위해서 체면이고 모고간에, 그러니까 코관상과 여러 가지 부위를 다 참고해서 봤을 적에 그 삐뚤어진 이기심으로 이익을 쟁취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금생에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개가천선이라는 것은 없을 것으로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여자는 조선시대를 비롯한 지난 500년 역사의 기록에서 가장 못돼 먹은 영혼이 그 역사소에 기록되어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여자는 선산김씨라고 합니다. 인중이 삐뚤어져 있으면 부부 사이가 나쁘다. 즉 50대에 이혼이나 이별, 별거, 결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감옥에 이 여자가 들어간 시점서부터 이 부부는 인연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썩렬이 사주팔자에서 볼 때에게 썩렬이는 이 여자에 대해서 대단히 보호하고 애착하며 집착하는 형국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밤마다 건의가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여자는 과거에 부부지간으로 있을 때조차 다른 남자와 늘 수시로 그 외도를 하고 있었음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진토에 암장된 을목이 바로 이 여잔데, 이 을목이 이 윤석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시지에 있는 경금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을목 합금을 바로 동시에 이루고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이 여자의 사주팔자, 이 여자는 남자가 끊이지 않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사귀는 남자가 있어도 이들 몰래 다른 왕성한 사회생활과 그 목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남자들에게 를 치고 를 부려서 양다리를 걸치고 외도를 하는 사주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를 홀려서 자신의 돈과 권력의 이용 도구로 삼고 그 남자를 올라타서 더 좋은 남자로 갈아탄다라는 것. 이 멍청한 썩녀리는 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쯤에 지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그렇게 부정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다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첫 만남 자체가 조남욱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자신의 비리와 그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 성적 상남용으로 그 보낸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내성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축적돼 있다 보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붙어먹고 다닌 거에 대해서 알아도 그거에 대한 좀 분노심이나 여러 가지의 그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못 느끼는 자가 아마 이 썩녀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그 외도를 그 부정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해도 그 생각을 절대로 그 충격을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자신의 아래아식에 깊이 우주에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다음 어느 생에 만나도 그것이 악연으로 다시 이어져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할이 바뀌어서 그렇게 사랑에 대한 배신과 상처로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 썩녀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부정적인 외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 여자의 출신을 잘 알기에, 그렇게 해서 만난 부정적인 인연이기에, 그리고 양재택과 붙어먹은 그 애첩인 것을 자기가 그렇게 뺏어와서 부인으로 만들었기에 이 여자의 그런 부정한 외도짓에 대해서 눈 감고 또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열린공감 TV에서 아주 그 김충식의 그 현재 동거녀의 그 녹취록을 세상에 퍼뜨려서 아주 큰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뭐 어느 스님이 이 두 부부를, 썩녀리와 이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라, 과거 양재택의 애첩으로 지냈던 그 당시 이 여자는 동시에 다른 남자들과 그렇게 부정적인 관계를, 양다리를 폈던 여자였고, 또 더불어 조남우 회장의 그 이권과 비리를 봐달라는 식으로 성적 소개를 받았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더라고요. 이 여자가 좋다고 정신 팔린 천하의 멍청이가 바로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서 빤스만 입고서 그 들어 누운 파평융 씨의 비리검사 떡렬이라는 것입니다. 건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내세워 계엄을 일으킨 그야말로 일본산 영업 1호 조선 총독부 총리 소시오패스 썩녀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부인이라고 믿어왔던 이 건의는 이미 사용 가치가 없어진 이 떡녀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 열심히 물색하면서 또 교태로 후려가지고 갈아탈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남자 홀림, 교태짓, 이거를 할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인중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혈육과 부부 사이를 나쁘고 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좀 전에 위에 그 휘어진 코 부위 관상에서도 그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관상 해석에서 특정 부위의 해석이 2개 이상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서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100% 이상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애비 없이 자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동시에 그 사악한 그 엄마와의 그 사기꾼 엄마와의 인연도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형제 간의 인연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이나 장사를 통한 편제의 돈이라는 이권으로 이어졌을 뿐이지 결코 살갑거나 정겨운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중이 삐뚤어져 있는데 인중에 흉터나 점까지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거나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하는 업보를 타고난 사람이라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삐뚤어진 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여자는 웃을 때나 말할 때 입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입은 60대 운의 상징입니다. 입이 삐딱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의 관성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삐뚤어진 입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허세가 있습니다. 눈에서 이글거리는 저 욕망과 코, 인중, 입, 턱까지 모든 이렇게 삐뚤어진 관상을 이 여자한테서 한번 살펴볼 때에 지금까지 이 여자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 질투가 엄청난 여자임을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에서 보여지는 편제가 왕지로 이게 합의되어 모이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망 추구의 삶을 살아왔던 것과 더불어 이 여자 주변의 사람들이 은근히 몇 명쯤은 죽어나가거나 살해 등의 정적 제거가 되었을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직감도 좀 듭니다. 두 번째는 똥꼬집이 좀 강합니다. 고집이 매우 세고 콩을 파치라 우긴다고 하는데
빤스만 입고서 감방바닥에서 특검팀에게 완강히 거부하는 빤스 썩녀리. 대통령이란 품격은 이미 걔한테나 훨씬 져버린 정말로 치졸하고 진짜 어떻게 참 건달들 달건이들이 하는 양아치들이 하는 행동을 저렇게 일개 대통령이라고 했던 자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합니다. 왜냐?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이전 관상편에서, 그러니까 대선 전에 말씀드렸던 관상편에서 이놈은 엄청난 똥꼬집쟁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옥리부터 해가지고 기울어진 이마, 얼굴 부위에 있는 그 관골 부위에 있는 점,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말이죠. 이런 똥꼬집쟁이 빤스 썩녀리를 가스라이팅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던 여자라면은 선산김씨 출신인 건이건이 요부건이 이 여자 또한 충안고 출신 이런 빤스 썩녀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고집쟁이란 뜻입니다. 폭군 연산군을 가스라이팅한 여자. 세상에 그 누구도 연산군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 당시에 폭정 당시에 그런 연산군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오히려 우리 강아지 하면서 이렇게 연산군을 갖고 놀았던 여자가 바로 장록수였는데 이 여자는 장록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여자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협조와 타협을 하지 않아 적을 만들고 다툼이 잦다. 고집이 세면요 결코 남들과 타협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란 마치 흘러가는 물줄기에 커다란 댐을 막아놔서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비유로서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여자는 동성 친구가 없는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가 보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단어들, 그 몸짓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같은 여자들에게 공감이 되지 못하는 천박함과 이상함이 주르르르 흘러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 갈라치기, 이간질, 거짓말을 매우 잘하기에 어느 사람들조차 이 여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라고 직감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친일파 국힘당 인사들이 민주당 청문회에서 늘 물고 늘어지는 주적에 대한 질문. 우리의 주적은 솔직히 바로 국힘이고 그 국힘이 나온 최고의 작품 바로 여왕벌 김건희입니다. 네 번째,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이나 개인사업, 기술직 쪽의 직업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서울의 소리에서 드러난 주변 목격담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에서 조남욱 회장의 그 성적 상남용 그 여자로서 활동한 것 이상으로 그곳에서 콜걸들을 다루는 에이스이자 책임인 마담도 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말했느냐? 그곳에서 근무했던 당시 웨이터 출신이 직접 출연해서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사주의 월간에는 무토라고 하는 식신이 있는데 이 여자는 남 밑에 들어가 월급을 받아먹거나 남의 시중을 듣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된 노동자로서 만족을 하는 여자가 아니라 반드시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 사장 소리를 들어야 하는 여자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사주 구성도 그렇거니와 양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남자적인 성향으로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더불어 식신과 편제작용으로 사업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더불어 디자인이 아닌 모방이 아닌 예술적인 성향, 파인아트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예술가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편제가 자수와 신자합을 이루는 재생관을 이루기에 지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남자들을 엮어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의 힘으로써 남자를 밟고 올라가 자기가 꽃이 되려고 하는 병신일주 사주, 즉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는데 음흉한 자가 그렇게 부정에 타락된 자가 태양이 되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과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여자는 현재 그러한 정점을 넘어서
이 여자는 이미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삐뚤어져 있으면 배우자에게 해롭다. 뭐 이미 윤과 이 여자의 부부 사이는 끝났다고 위에 여러 차례에서 언급했는데요. 재밌게도 이 여자는 감옥에서도 바람을 필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삐뚤어진 입은 70대의 운의 상징인 턱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설명을 이어가자면 삐뚤어진 턱관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인연이 멉니다. 이는 뭐 70대가 되면은 자신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무슨 부모하고의 인연을 따지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70대 이전 초년이든 중년이든 그때의 전체적인 인생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삐뚤어진 코관상 부위에서 자주 말했던 내용으로서 역시 턱 부위와 해석이 중복됨을 또 여러분들께서는 인지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 여자 사주팔자에서는 모친 최은순의 인연은 60대 초중반에 그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즉 60대 초중반에 최은순은 그때 가서 금생의 수명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죽어서 바로 만남을 갖게 되는 염라대왕. 이 염라대왕이 최은순을 보면은 과연 뭐라고 말할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참고로 팔만대장경의 기록에서 염라대왕은요, 그 죽은 망자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기를, 그대는 살아생전에 어떤 선업을 쌓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본답니다. 그때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전생보다 더 풍요롭고 안락한 인간 세계나 천상 세계로 태어나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강경, 묘법연화경, 화엄경, 해신밀경과 같은 이런 팔만대장경 경전을 많이 읽고 또 실천하며 10가지 선행을 지속적으로 쌓아온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수행을 해오신 스님들은요, 염라대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극한 예우와 대우와 안내를 통해서 보다 수승한 세계에 태어나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악행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런 자들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냥 바로 심판하지도 않은 채 바로 축생악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막도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삶을 마치고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염라대왕 앞에서 과연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선업을 쌓아오셨나요?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The end,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자업자득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삶의 시작이자 출발점입니다. 단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작은 행위 하나가 그대로 우주에 기록되어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고 다시 태어나는 그 세상에서의 생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사주팔자로 작용하고 관상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쌓아온 행위에 따른 업입니다. 두 번째는 턱이 삐뚤어진 사람은 성격이 고르질 못하다. 만약 여기서 성형 부작용으로 턱이 짧아진다면 이 여자는 더더욱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역적의 면모를 과감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 여자가 썩녀리를 어떻게 냉정하게 버리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배신으로 이 여자가 뒤통수를 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런 이 여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사랑과 위선으로서 얼마든지 남자를 갈아타고도 남는 여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썩녀리의 무소불위 비리 검사로서 명성을 날렸기에 최은순과 그리고 이 여자가 나대고 설쳐댔던 것이지, 이제는 썩녀리의 수명이 완전히 끝나버렸으니 더 이상 이 남자와 같이 살 이유와 명분과 책임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요, 나이를 떠나서 일단은 떡녀리와 같은 저런 외모와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여자인 이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떡여리와 같은 남자를 이용 가치로서 데리고 살고 또 이용해 먹었던 것이지, 일반 여자들이 봤을 적에는 이 떡여리는 정말로 매력이 없다 못해 극혐하는 남자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소시오패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이해 접근 자체가 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5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악한 악력 그 자체. 90년대 말 첫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이 여자와 같이 살결을 나누고 즐겨했던, 부정한 성행위를 했던 50명의 남자를 하객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고 합니다. 친일 매국노 그 김충식의 그 동거녀가 열린공감 TV에서 이를 그 녹취록으로 해서 열린공감 TV에서 밝혔는데, 정말로 이 방송 보고서 충격을 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요, 더 탐사의 그 강 기자의 일행과 그 열린공감 TV의 정 PD가 굉장히 그 무슨 그 법적으로 계속 무슨 좀 갈등과 그리고 좀 다툼과 분열이 좀 심하다고 하잖아요. 열린공감 TV의 정 PD가요, 훨씬 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르고 인간적이며 진솔하고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좀 더 선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기에 저는 열린공감 TV의 정 PD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정 PD와 그 더탐사, 뉴탐사 강 PD의 그 열린공감 TV의 소유권이나 뭐 여러 법정 분쟁에서 열린공감 TV의 정 PD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정 PD 쪽이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하며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열린공감 TV를 조금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의 턱을 자세히 보면은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쩌면 코가 휘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모습인데, 턱의 어금니 부위인 노복궁은 물론 귀 앞부위이자 턱의 시작 부위인 소위 관상 전문용어로 명문 부위를 저렇게 싹둑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성형을 해서 뼈를 삭제한 이 부위는 70대 말부터 80대 초중반까지의 운세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부위의 뼈를 잘라냈으니 그 나이대에 자기 복, 자기 수명까지 깎아버려서 발로 차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귀 앞에 부위인 명문 부위에 점이나 상처 등 이렇게 이상이 생기게 되면 다음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다음의 징조는 70대, 80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나타나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계통의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말년에 좀 잔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성형에 대한 후유증 말이죠. 타고난 체질이 건강한 체질도 아니어서 약간 약골에 해당되는 게 이 여자인데, 간 기능과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피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자 그 자주 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프로땡땡이라고 하는 약물에 의지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유들의 방송들을 봤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그 타당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는 애초부터 타고나기를 간 기능이 그렇게 튼실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간 기능이 나쁘면은요, 간 기능이 약하면은요,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에서 이 간 기능은 바로 목 기운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목 기운이 없는 사람이 간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목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지속력, 의지 이런 것이 떨어지고 공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인간은 복이 닿으면은 수명이 닿아 죽습니다. 즉 수명과 복은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절대로 설하지 못한 마음을, 즉 10가지 불선업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10가지의 불선업을 짓게 되면은 얼굴 관상 부위가 저렇게 틀어져서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복마저, 자신의 수명마저 깎아먹게 돼서 점차 죽음의 문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살면서 최소한 복을 짓지 못하더라도, 남들에게 배품이나 보시, 적선을 하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나쁜 짓만큼은 털끝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 중에서 유난히 속 썩이는 아이가 있을 것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무속인들은요, 이 여자가 숨겨놓은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자식과 남몰래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는 유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사주명리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무속인들의 이야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자녀 운이 있다 한들 유산되거나 다른 남자가 키우거나 아니면은 성인이 되면 일찍 독립해서 멀리 떨어져서 거기 연락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과 한 집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그 자식 문제에서 큰 고충과 트러블을 겪게 될 것이 너무 뻔히 보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행위와 과거를 보면은 압니다. 참고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이야기로는 최은순, 이 사기꾼 최은순은 4명의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딸은 최은순과 완전히 인연이 끊긴 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똘똘하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둘째인 김진우, 그러니까 온 요양병원 남영주시에 위치한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김진우는 사업한다 뭐한다 하면서 최은순이 그동안 싸우고 모은 부정적인 돈을 가지고서 일 벌리는데 그렇게 일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룬 게 없고 자꾸 돈을 까먹기만 해서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셋째인 명신이, 그러니까 이 여자죠. 지 애미가 하나를 가리키면은 몇 가지, 열을 깨닫는 아주 영악하고 타고난 선천적인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가 조작도 잘하고 남자 후려 감아치고, 또 엄마가 사고 치면 대신 또 사고 막아주고, 또 썩녀리와 같은 양재택과 같은 그런 검사들을 또 끌어들여서 또 여기저기 자신의 몸으로서 정분을 나누고 이권을 나눴던 그런 남자들을 죄다 또 끌어모아서 또 사고 막아주고 또 더 큰 또 이권을 따내는 이러한 최은순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넷째 막내 진환이 말레이시아에 현재 있는데 하는 일 없이 골프나 치고 다니고 뭐하고 해서 상태가 원래 메롱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현재 그 인천 마약세관의 문제가 이 막내 진환이하고 김진환 씨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여자의 일가에 아주 매섭게 또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연법, 인과의 법칙상 100점짜리 부모에게는 100점짜리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30점짜리 부모에게는 30점짜리 자녀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것도 잘해야 30점이지 30점짜리 부모에게 100점짜리 자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하거나 지혜로운 부모 사이에서 간혹 전생의 악연으로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문제의 자녀가 인연이 되어서 태어날 수는 있어도, 악하고 어리석은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로 선하거나 지혜로운 자녀가 인연이 되어 태어나기는 거의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악하거나 어리석은 자녀가 나와서 아주 그런 부모와 합심을 이루거나 아니면 더 시궁창의 가정으로서 나아가죠. 설령 어쩌다 부모와 결이 다른 그런 다른 자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살면서 부모와 화합하지 못하고 해로하지 못하며 반드시 나이 먹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소매치기나 도둑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을 조심할 것,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상세서는 경고하는데요. 이 여자는 인생 자체가 자신의 목적당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과 자신의 성마저도 가리지 않고서 그 정조관념도 완전히 버리고서 그렇게 거짓과 사기와 횡령을 해왔던 여자, 정직한 땀과 노력으로서 돈을 벌어본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횡령한 모든 돈을 전부 다 특검을 조사를 해서 빼앗아야 합니다. 10가지 불선업 중에서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그 국가의 돈, 세금을 횡령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엄중한 과보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 항상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돈이 남의 이권과 복잡하게 엮여서 골치 아파 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늘 쉽게 빼앗기는 사람들은 다 과거 전생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뺏은 과보가 있어서 그에 따른 금생에 괴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년이 비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신이 지은 업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두가 다 한치의 털끝 오차 없이 자업자득으로 미래나 다음 생이나 또는 다다음 생 그때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해서 독립하여 성장한 여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평생 남자를 교태로 후려서 그 거짓과 사기과 편법과 교태와 횡령과 조작으로 살아온 이 여자의 과보는 엄청나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 여자는 노년의 재물운, 인복운, 건강한 등등 말년의 모든 운을 상징하는 노복운까지 성령으로 지가 이뻐지고자 하는 저런 욕망에 어리석고 잘못된 삐딱한 욕망에 의해서 이런 자기복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 분석한 이 여자의 말년은 비참할 것입니다. 멀쩡한 턱을 깎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신의 복마저 걷어차고 쪽박도 깡통도 모두 빵빵빵빵 걷어차버리는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70대 운을 망치는 행위이죠. 재미있게도 사주명리를 참고해서 보면은 늙어서까지도 이 여자는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사업을 벌려서 편법적인 돈을 축적할 여자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썩녀리 말고 다른 권력 남자를 그때 가서도 또 꼬드겨 지 애미처럼 그렇게 꼬드겨서 가스라이팅하여 사업을 벌려나갈 것인데, 하지만 이 여자는 실제로 70대 중반 이상을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러한 금생의 수명을 타고난 여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성형수술로 깎은 그 명문 부위의 자리가 70대 말부터 80대 초중반 그때입니다. 그래서 관상과 사주팔자는 이렇게 해석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앞으로 이 여자의 실제 천박한 그 목격담과 그리고 이 여자의 저지른 세금 탈루가 앞으로 많은 증인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날수록 많은 국민들은 이 여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기를 더더욱 원할 것입니다. 즉, 이 여자가 70대 중반까지 사는 것조차도 결코 원하지 않고 더더욱 이 여자가 괴롭기를 바랄 뿐이죠. 아니면 이 세상에 없어지기를 바라고나요. 확실한 건 이 여자는 과거 국정농단 최순실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더 악랄한 여자라는 것, 그리고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축이자 악의 원인입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이코패스이고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는 국민대 석사 논문을 관상 주제로 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코가 삐뚤어지고 인중, 입, 턱 다 삐뚤어지며 하는 행실 자체가 굉장히 천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장 관상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 코, 눈과 더불어 중요하게 보는 이 코, 이 코가 휘어진 자신의 얼굴을 관상을 논문으로 썼던 자기 자신이 몰랐다라는 것은, 이거는 관상 중에 기초 중에 기초인데, 정말로 이 여자가 어리석거나 아니면은 관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아는 척 더럽게 해대는 쥐뿔도 모르는 무지한 여자, 모든 게 거짓인 천박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대의 그 유지 논문은 이 여자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아는 지인이 써준 그런 대필 카피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 사주팔자를 참고했을 적에 이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엮어서 논문까지도 남자가 대신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자를 가스라이팅하고 거짓으로 조작했다라는 가능성이 너무 충분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아는 게 없으면서 아는 채를 더럽게 해대는 무지한 그런 위험한 여자.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 웬만한 무당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여자.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책임감이 뒷받침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삶의 또 역사와도 같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이 여자는 그냥 말을 자신의 거짓을 덮고 그 거짓을 또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다 못해 그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진정 관상을 알았다면은, 그리고 관상 논문을 준비하면서 관상을 제대로 익혔다면은, 그 수많은 구판을 벌리고 또 일본의 아마테라스 일본 신을 또 모실 게 아니라 먼저 지 코와 지 인중과 지 입과 삐뚤어진 턱이, 그 삐뚤어진 것을 먼저 자각하고서 이를 먼저 성형했어야 함이 옳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여자의 휘어진 비대칭 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이 여자의 그 바뀐 얼굴 관상편 2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